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정신과 의사에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여자분들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 올려야 많은 분들이 읽어주신다고 들어 힘들어하는 누나를 대신해 올립니다. 한 정신과 수련의의 불장난에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던 저희 누나와 가족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인생 최악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은 저희 누나와 여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희롱하고 손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신을 치료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나마 도움을 구하는 것도 저희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놈에게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놈에게 마음이 약해진 환자들의 진료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학업과 일에만 열중하던 누나는 작년 11월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여태까지 만나본 어떤 사람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며 인생에서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알아가던 그 남자는 허세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바가 있어 정신과를 선택했고, 정신과를 하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의 말에 따뜻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첫 만남에 같이 읽어보자며 책을 선물하며 수줍어하는 남자의 모습에 모범생 누나는 이 사람은 정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놈은 2년 반 전이 마지막 연애였다고 하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으니 남자 쪽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병원에 매여있는 몸이어서 결혼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빠른 듯 했으나 서울에 있는 누나가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주말마다 남자친구 집에서 내려와서 연애를 했습니다. 누나는 순수하다고 믿었던 남자친구를 위해 보듬어주는 연애를 했습니다. 서로 집 비밀번호도 알고 드나드는 사이였고, 동생인 저와 부모님께도 간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 꽤 진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를 보러 온 누나는 남자가 잠깐 근무를 나간 동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평소 폰을 2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인 폰이고 하나는 1년차 때부터 사용하는 병원용 폰이라는 말에 다른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고, 누나와는 병원용 폰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컴퓨터에는 개인용 폰의 카카오톡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었고 계속 알림이 울려서 쳐다보니 그놈이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쉴 새 없이 카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연락하던 여자들 중에는 올해 7월에 결혼 날짜를 알아보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던 여자분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쁜 중 저녁은 잘 챙겨 먹었는지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또 다른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그 데스크탑의 개인 폰 카톡에는 2명의 여자가 있었으니 최소 3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결혼할 남자라고 믿었던 남자가 다른 여자친구들과 페이스톡을 하고 다른 여자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모르는 척, 피곤한 척, 집에 돌아와 또 애칭을 부르며 배고프지? 맛있는 거 시켜 먹자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정하게 행동하던 그 남자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카톡 알림이 계속 울릴 때마다 남자 이름을 말하며 마치 남자가 카톡한 양, 전화가 울리면 받기 싫은 병원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받는 듯이 방에서 나가서 받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누나는 그 사람이 그간 자신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 서운하게만 생각했던 그놈의 행동이 단순한 병원 일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고, 너무 좋아했고 믿었던 그 사람이 했던 대부분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누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모습과 전혀 다른 그의 모습에 누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누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그 남자의 집을 나와 그날 밤에 펑펑 울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누나가 오해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나의 전화를 받고 오히려 저희 누나가 그 남자와 대화도 해보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누나와 저는 그놈이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열심히 잘 근무를 하고 있더군요. 그 남자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저희 누나는 그 남자의 하나뿐인 여자친구였고, 연락하는 여자는 전 여자친구이다. 다른 여자는 그쪽 부모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그러면서도 그놈은 누나에게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그 남자가 누나를 사랑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릴까?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그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정신과 의사인데도 그냥 눈앞의 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헛된 욕심? 어쩌다 걸려버린 불장난? 이 아쉬운 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나는 긴 고민 끝에 같은 여자로서 오랫동안 그놈과 만나왔던 여자분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 여자분 집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나가 그 여자분의 주소를 알게 된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놈이 누나한테 어버이날 선물을 골라달라고 해서 백화점에서 정성껏 고급 한우 세트를 같이 골라줬더니 두 곳에 배달시켰다더군요. 하나는 본인 부모님 댁, 하나는 존경하는 교수님 댁이라면서. 근데 카톡에서 보니 땡땡아 부모님 한우 맛있게 드셨어? 하고 그 다음날 그놈이 다른 여자분께 카톡을 보냈던 겁니다. 다른 여자분 부모님께 누나가 고른 선물을 보낸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다음날 바로 그 남자가 전 여친이라 불렀던 여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놈은 끝까지 거짓말만 했더군요. 저희가 병원에 다녀간 뒤로 그놈은 찔렸는지 그 여자분께 11월부터 만난 여자가 있다. 5번 만난 가벼운 사이다. 미안하다. 그 여자가 너 번호 가지고 가서 너한테 해코지 할까 걱정되어 전화한다. 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났지만 4년간 문제없이 만나왔던 남자친구의 말이었기에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누나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갔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그때 그놈은 그 여자분께 부모님 소개로 선을 본 3번째 여자의 존재는 숨겼습니다. 그 여자분의 연락을 받은 누나 역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상처를 입 밖으로 내기 힘들어 그저 핸드폰을 보여드리며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 통화기록, 사진을 보여드리고 병원에서 해명할 때 녹음한 것을 들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아니라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이 그때까지 4년을 만나고 기다려준 사람이었고,
7월에 구체적인 결혼까지 약속한 분이셨습니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여자분의 충격은 더 헤아릴 수 없겠죠. 그렇게 믿고 기다린 사람이 눈앞에 위기만 모면하려 잠자리 파트너 취급을 하고 결혼 안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녹음으로 고스란히 들으셨으니까요. 부모님을 통해 선으로 세 번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것을 보면 그 여자분과도 결혼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보낸 사진들, 메시지들을 그대로 누나에게 보낸 것을 보면서 그 여자분은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두 여자가 만나서 그놈을 욕하고 서로 속은 것들을 공유해도 속만 타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제 돈 1,000만 원이 들어가도 이런 사람은 벌하고 싶어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을 해보아도 그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가 되고 소송을 해도 사기죄라고도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 친구에게 물어보아도 윤리적인 문제를 다뤄줄 곳은 없고 오히려 남자 의사 사회에서 능력 좋은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가볍게 넘어갈 것 같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을 찾으면 같이 뭐라도 해보자던 그 여자분도 이제는 그 아픔을 만지기만 해도 너무 쓰라려서 누나와 연락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현실에 누나는 정신과를 다니며 약에 의지해 잠을 자고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다가도 정신과 의사에게 입은 상처를 정신과에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던 사이에서 헤어졌다는 사실만 아십니다. 누나는 부모님과 전화하고 연락할 멘탈이 안 됩니다. 부모님까지 힘들어 하실까 전화도 못하고 엄마는 멀리 타지에 있는 딸이 걱정되어 매일 잠을 못 이루시고 저에게 연락하십니다. 의료윤리의 첫 번째 원칙은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의사는 잠재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기술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수련한 스킬을 이용해 작정하고 타인을 속이고 짓밟으며 자신의 쾌락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하고 망상이 생긴 환자들을 상담을 하고 추후 전문의 자격증을 얻어 치료를 할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놈과 나눈 모든 카톡, 음성 녹취, 자료들까지 모두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이놈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목,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15년차 건장한 40대 남자입니다. 솔직히 전 솔로족이었는데요. 여친을 만난 지 6, 7년이 되어가니 책임감도 있고 해서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도 난 결혼은 안 할 거라고 못 박아두고 만났는데 하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지금의 와이프가 내 청춘을 다 버려가며 널 만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결혼하고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전셋집 하나 구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와이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대하던 말투와 행동들, 기타 등등 결혼 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결혼하자마자 바로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려서 바로 이혼하기도 어려웠고요. 양가 부모님한테도 죄송스러운 짓이라 많은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결혼 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버렸니? 그동안 연애하면서 참아왔어. 난 이젠 그렇게 안 살아. 멘탈이 붕괴되어 마그마가 끓어오르더군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서로의 인생을 망치려 했는지 물어보니 본인도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각설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각서도 써봤고 노력도 해봤지만 한 달도 못 가고 다시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년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모임에 같이 나갔었는데 술이 웬수지. 취해서 하루 잠자리를 했는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문을 열고 뒤통수로 산모수첩을 집어 던지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입 닫고 애를 위해 지금까지 간신히 견디고 살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도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요. 와이프는 제 행동과 말투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서로의 문제점과 이유, 변명 등을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담사의 말입니다. 남편의 말투와 성격 이전에 본인의 말투와 행동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네요. 본인이 말하는 거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상담은 그날 이후로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대한 말을 아끼며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는데요. 학부모 맘들의 모임은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 건지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나이트도 다녀왔다면서 자랑인 양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기분 전환으로 맘들끼리 몰래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남편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싶더군요. 하루는 새벽 3시 넘어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수도 없이 눌러대고 그러는데 싸우기 싫어서 자는 척 했습니다. 현관문 열고 비틀거리며 들어와서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하고 옷 입은 채로 엎드려 온갖 상욕을 하질 않나. 참다가 일어나서 확 뒤집어 버릴까 했지만 술 취한 상대로 싸워봤자 기억도 못하겠지 싶어 끝까지 자는 척 했습니다. 가끔 집에서 서로 각자 혼술을 자주 하는데 와이프는 술만 마시면 왜 시비를 거는지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다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참다가 성질이나 폭발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나 여기서 건들면 터진다. 그만해라. 궁시렁궁시렁 네가 어쩌고저쩌고 작은 목소리로. 결국 그래서 몇 번 터져서 한바탕 하고는 합니다. 참는 건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대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내 집 마련의 미션의 경우 작은 빌라 하나 마련하는데 대출금 포함 70-80% 이상을 저 혼자 부담했습니다. 와이프 퇴사하고 퇴직금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군요. 중간 정산해서 다 써버려서 없다고. 직장 생활 중 적금도 카드값으로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와이프가 사치가 있고 명품을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적어도 목돈 사용에 있어서는 서로 상의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지금까지 퇴직금, 인센티브, 용돈, 기타 등등 한 푼이라도 모아서 대출금 갚는데 다 썼는데 좀 여유가 생겨 주식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서 처갓집 식구들 모시고 필리핀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투자금의 반을 남겨 재투자해야 하니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중분해가 되어버렸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처갓집 식구들 모시고 제주도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시고 이런 여행은 모시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죄송스러워서 와이프 몰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와이프 퇴직 후에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지내길래 부모님 모시고 고모, 외국입니다, 집에 2달간 아들과 함께 보내줬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적금 1,000만원 깨고 다 써버렸다고 하고 카드값도 연체된다고 외국에서 카톡으로 300만원 계좌로 넣어두라고 하더군요. 다음 달 준다고 했지만 당연히 못 받을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금을 왜 깼는지, 카드값이 왜 연체되었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에 화가 나더군요. 물어보니 귀국할 때 옷 사주지 않았냐 그러더군요. 외국 여행을 다녀와서도 하루 종일 집에서 새벽까지 TV를 보다 보니 TV가 고장이 나버리더군요. 아무튼 그동안 전 회사에서 뺑이 치고 야근하고 열일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7시 넘어 전화해서 하는 말이 주방 문 닫았으니 저녁을 알아서 해결하고 들어오라고 하네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밥은 혼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벌써 4, 5년은 된 것 같네요. TV가 고장나고 이젠 하루 종일 새벽까지 휴대폰만 보고 살더군요. 보다 못해서 알바든 뭐든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바? 직장? 아무튼 구해서 다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하고 업체와 약속이 있어 저녁에 술 마시고 집에 늦게 귀가를 했는데 싱크대 위에 동그랑땡이였나? 김치전이었나? 있길래 두어 개 집어먹고 씻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주방에서 하는 말이 미친 새끼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점심 도시락 반찬으로 싸가는 거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미친 새끼라니.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열이 받네요. 아침부터 피가 거꾸로 쏟았지만 싸우기 싫어서 자는 척하고 참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어요. 빙산의 일각이죠. 와이프와 생수 리스는 10년도 넘었을 것 같네요. 해결하고 싶으면 나가서 돈 주고 풀고 들어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참아볼까 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너무 힘이 드네요.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전데 말이죠. 지금은 조연도 엑스트라도 아닌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지만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 높고 두텁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이 글은 제 주관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작성한 것이고요.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주 몹쓸 사람의 거울로 비춰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글의 내용은 제가 겪었던 팩트입니다. 잠도 안 오고 해서 오랜만에 들어와 끄적이고 가네요. 재미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남편과 생각 차이, 성격 차이.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 10년차 새돌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정을 누를 수 없어 글을 써봅니다. 남편과는 20대 초반에 만나 5년 연애, 결혼은 10년차. 직장 다니느라 바쁘게 살아서 아이는 늦게 가진 편입니다. 제 고민은 남편과 살면 살수록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주 야간 일하고 월급은 250에서 270 정도 벌고 대출이자, 차 할부, 공과금, 보험료 등 내고 남은 돈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격은 느릿느릿, 뭘 물어보면 한 번에 대답하지 않아요. 어른이 물어도 한 번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본인 말로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저는 답답하죠. 친정 부모님을 봐도 살갑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인사 대충 하고 끝. 집안 살림은 남편 직업상 주야간이니까 주간일 땐 아기 목욕시켜 주고요. 가끔 청소기 돌리고 바닥 닦아주고 끝.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청소, 빨래는 전담하기로 했지만 안 해요. 하고 싶을 때 한다고 말합니다. 또 웃긴 게 시어머니 생각 엄청 해요. 생각만, 말로만. 저는 임신 6개월까지 일하다 출산하고 작년 4월부터 취직했습니다. 시간 조정 가능해 월급도 많지 않아요. 140만원 정도? 하도 애 낳고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닥달해도 안 하더니 너도 나가서 돈 벌어오면 같이 한다고 사람 속 뒤집어 놓고 안 합니다. 똑같이 하려면 자기 버는 만큼 벌어오라고 해요. 식비, 외식비,
병원비 등 생활비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아기 등하원 후에 아기 보기는 제가 다 합니다. 남편은 휴무 때도 등하원 안 시켜요. 제 성격은 많이 급합니다. 당장 지금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해야 해요. 아이 낳고 성격이 예민해졌는데 남편 말로는 일상이 짜증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과도 대화 잘 하고요. 시댁 식구들과 대화도 잘 하고요. 시댁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서 5남매 중 셋째 차남과 결혼했습니다. 제가 고민인 것은 남편의 행동입니다. 이번 추석 친정에 와서 1박 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요. 제 아버지는 사위를 싫어합니다. 살갑게 말 한마디 안 한다고요. 서로 피해요. 보고 있는 저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저희 친정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성격이 빠릿빠릿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위는 느릿느릿 눈치도 없고 집에 오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싫으시겠죠. 저희 엄마는 사위라고 말도 걸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지금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비리는 걸 싫어한다고 깨작깨작거리고 먹지도 않고 하니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육류도 잘 안 먹어요. 심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남편은 뭐 때문에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왜 못마땅해 하시는지. 제가 왜 인사 안 하냐, 대화 좀 해봐라, 이라면 옆에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려 봐라 해도 안 한대요. 불편하고 할 말 없다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받든지 말든지. 이 문제 때문에 싸우면 너는 우리 집에 가면 뭐 하는 게 있냐고. 전 그래도 기본은 하는 것 같은데 명절에 가서 음식 도와드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합니다. 시댁 식구들과 대화도 잘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나서서 하는 게 없대요. 나서서 도대체 뭘 나서서 하냐고. 제일 나이도 어린데 시키면 시키는 거 해야지. 그 와중에 제가 나설 자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시댁 가면 말 한마디 먼저 하는 법 없고요. 시누이 남편들이 집에 와도 인사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시댁은 가깝게 살아요. 거의 주마다 모여서 만납니다. 저도 결혼 3년차까지는 주마다 갔지만 일한다는 핑계로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아요. 남편 혼자 난립니다. 안 간다고 혼자 다녀오라고 해도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진짜 이 문제도 빙신 같아요. 결혼하면 혼자 가면 이상한 거래요. 엄마 보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먼 거리도 아닌데. 혼자는 절대 못 간다고 하네요. 저는 친정 혼자 가요. 2시간 걸려서 애기 데리고. 그리고 친정 가는 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런 눈치 없고 살면서 정 떨어지는 남편 또 있을까요? 이렇게 다투고 나면 한 달 내지 말도 안 하고 살아요. 전 진짜 대화하기도 싫고 남편은 반대로 또 말 안 한다고 또 싸우고. 이번에도 추석 끝나는 날 이 문제로 또 싸웠는데 이럴 바에는 친정에도 오지 말고 나도 시댁 안 가겠다, 공평하게 하자 하니 시댁은 왜 안 가네요? 그게 공평한 거냐고. 다음 명절부터는 각자 집에 가자고 하니 말은 알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때 되면 뭔 말을 하려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화를 해서 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가 싸우고 다툴 때마다 며칠씩 말도 안 하다 보면 화가 삭혀지는 건지 억누르는 건지, 또 가만히 있으면 아기 때문에도 자연스레 한마디 한마디 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속 뒤집어지고 힘들죠. 왜 이러고 사는지
라고 해도 해결이 안 나요. 변하는 게 없으니까. 전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서로 벌어 채워줘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돈 없으면 저도 나가서 벌어야죠. 같이 살고 있고 아기도 있는 집인데 사실 집에서 애 키우고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회사 다니니까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참 희한하게 밝아지더라고요. 남편은 좋은 직장 잘 다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이직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이제 40대 초반이라 반겨주는 회사도 없고요. 52시간제 되면서 월급도 많이 적어진 것도 있고 남편도 걱정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 문제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름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살에 연애는 처음 해본 사람이 남편이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어린 같은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니 결혼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쑥스러움이 많다, 어른하고 말하는 게 어렵다 정도였고 뭐 시댁 가서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라 참 결혼 초반에도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불러서 밥 먹자 하셔놓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앉아만 있더라고요. 저는 어색해서 말 걸어도 대답도 없고 그때는 서로 어색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할 말 많지만 같이 10년을 살면서는 저도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회사 다니며 퇴근하고 저녁 때나 보고 빨래도 청소도 주말에 같이 하거나 사소한 습관 같은 거는 그때그때 말해봤자 소용없긴 해도 싸울 정도로 큰 소리 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아기 낳고 집에만 몇 년 있다 보니 사소한 것부터 집안일 등 모든 게 거슬리더라고요. 쉬는 날 낮잠 자는 것까지도 왜 이리 거슬리고 미운지 아기랑 좀 놀아주거나 청소를 좀 같이 하던가 이게 힘든 일인가요? 말은 회사 다닌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잠도 아기보다 일찍 자요. 쓰다 보니 정말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별게 아닌 거지만 1년에 몇 번 안 보는 부모님에게 노력조차 안 한다는 것 그것조차 서로 힘든 일이니 똑같이 해야겠죠. 하나 더, 남자들은 왜 시댁은 혼자 가지 못하는가? 진짜 혼자 가는 사람은 없는가? 시댁 30분 거리고요, 친정 2시간 거리입니다. 끝!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